인정받고 싶은 마음 세 번째 나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챕터 4에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인정받아야 돼 라는 압박으로, 인정 욕구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욕구다. 사람은 인정받음으로써 인정 욕구를 채울 뿐만 아니라 감자 넝쿨처럼 유형무형의 대가를 얻기도 하면서 관련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한다. 또 인정 욕구로 말미암아 존경이나 신뢰라는 호의적인 인간관계도 구축할 수 있다. 반면 인정 욕구 때문에 얻어낸 대가와 쌓아 올린 인간관계에 집착하기도 한다. 그로부터 쉽게 벗어나긴 어렵다. 바로 그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와 압박에서 오는 강박이다. 압박과 강박, 저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 뒤에는 인정받은 직원이 계속 퇴사하는 이유, 이 부분도 좀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했어요. 모범적인 직원들을 선발해서 표창도 주고 상금도 주고 했는데 표창받고 했던 직원들이 그만두게 된대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세 가지 가능성. 첫째, 그만큼 자신이 시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직하는 경우. 둘째, 주위 시샘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가설. 세 번째, 기대에 부응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에 압도당하는 경우. 그런 게 있네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칭찬 사기, 이 부분 읽었을 때 나도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칭찬 사기가 뭐냐면, 여기 앞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사람이 광고지에서 양복을 할인한다는 백화점에 가게 됐어요. 할인 판매 코너에서 이제 양복을 보고 있는데 점원이 와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면서 조금 말이 하기 편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뭔가 좀 파티 같은 자리에서 입으려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점원은 그것을 놓칠세라 지위가 있는 분이니까 라거나 품격이 있으시니까 라고 치켜 세우면서 더 고급 양복을 권하게 된대요. 기분이 좋아져서 소비자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에 넘어서서 소비를 하게 되는, 이게 칭찬 사기래요. 저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여기 인천으로 이사를 왔었을 때 초등학교가 여기 제가 살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어서 과밀학급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되어 있는 초등 부지에 엉뚱한 게 들어서고 용도 변경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원래 계획대로, 우리는 이 내용을 듣고 왔으니 원래 계획대로 학교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지역맘 카페에서 나름 좀 글도 잘 쓰고 그런 편이었었거든요. 얼결에 그런 거를 조금씩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주변에서 너가 해라. 너가 학교 추진위원회에 앞장서라. 라고 주변에서 부추기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집에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일을 따로 딱히 하진 않았을 때여서, 또 왜 주변에서 추켜 세우니까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꼭 마치 학급 위원 뽑듯이. 그래서 얼결이 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니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무슨 시의회도 쫓아다니고 시의원들도 만나고, 그때 당시 지금도 있는 국회의원이긴 한데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따로 만나고 많이 그랬어요. 요구하고 민원 넣고, 뭐 데모까지는 아니어도 원래 계획대로 학교를 만들어라. 하여튼 그런 활동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거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빠졌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학교 만들었어요. 학교가 두 군데, 초등학교가 두 군데 설립이 됐고 중학교도 이전해 오게 됐어요. 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초창기에 좀 힘을 썼다는 거 깨알같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
인정이 됐고요. 여기 또 잠깐 나오는데 관종이라고 돼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게시물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일이 많다. 맞아요. 여기도 써놨지만 그래서 제가 잠깐 접었던 부분이 있어요. 좋아요. 이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내가 이게 올린 게 별론가? 내가 이거 그린 게 별론가? 내가 이렇게 쓴 게 별론가? 왜 나랑 인친을 맺은 사람은 2,000명이 넘는데 왜 좋아요는 100개가 안 되지? 왜 좋아요는 어떤 거는 왜 50개밖에 안 되지? 왜 댓글이 안 달리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포장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상황을. 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즐기기 위해서, 나를 기록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게 초심이라면 내가 지금 초심이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뜸해지게 됐었어요. 그래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와중에도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둑 관찰, 살금살금 들어와서 살펴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 부분, 최근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낮은 자기 긍정감과 자존감이 대두되며 전보다 아이들을 칭찬하며 교육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효과가 있는 만큼 부작용도 따른다. 일반적으로 칭찬은 좋은 것이고 질책은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질책보다 칭찬이 위험할 수 있다. 이 부분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혼이 나면 반발할 수 있으나 칭찬받으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커다란 몸으로 춤을 추는 게 아니었을까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각이 났고, 칭찬받으면은 이 사실 여부하고 상관없이 부정하기가 어렵대요. 지금까지 사례를 살펴보면 주의의 기대는 인정욕구에 대한 강박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인지된 기대. 그런 내용들이 잠깐 나오고, 여기 스카이 캐슬 이야기 같은 것도 나와요. 공부를 원래 잘했는데 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못할까봐 자살을 했죠. 그때 아니야,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무리를 하게 된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못 찾겠네요. 많든 적든 인정받으면 사람은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강박에 빠진다.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일이 적지 않다. 강력하게 바라지는 않았음에도 한 번 얻은 지위나 평가는 쉽게 놓기 어려운 법이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망쳐가면서까지 좋은 평판을 이어가고 싶어 할까? 왜 괴로워하면서도 놓아버리지 못할까? 두 번째 소통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웅진에 있다고 했잖아요. 자꾸 그 부분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전 인정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었고, 인정을 해주셨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늘 성실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선한 압박이었죠. 난 잘하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잘할 거니까. 근데 이게 일이라는 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매번 잘할 수는 없으니까. 이 책은 그때 당시 생각들이 좀 많이 나요. 지금은 진짜 많이 내려놨거든요.
한번 인정받으면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그 인정을 놓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괴로워한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다. 그렇기에 그러한 갈등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고 미리 자기 방어를 하는 사람도 있다. 과대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자기 평가를 낮추는 행위도 이에 속한다. 제 마음. 제가 그래요. 자기 방어. 오늘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고 절반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한 번에 쭉 이어가는 걸로, 다음 시간에 이어가는 걸로 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매번 얘기하지만 정말 웅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누군가의 기대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SNS에 푹 빠져있는 분들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조금 더 편하게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